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가동차 보험료 있잖아요. 이걸로 안전을 산다, 뭐 이렇게 생각하죠. 어떤 사고가 나도 보험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겠지? 하고 믿고요. 그런데 말이죠. 그 방패가 정말 모든 공격을 다 막아줄까요? 오늘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우리 보험의 진짜 얼굴,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직접 여쭤볼게요.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. 그때 정말 보험사에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다 깔끔하게 해결될까요?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요. 그 답을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.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들입니다. 첫 번째, 내 보험의 방어력, 과연 100%일까? 두 번째, 그 약관 속 작은 글씨에 숨어있는 보상 불가라는 함정들. 세 번째는요, 음주운전 사고 났을 때 운전자가 마주하게 될 정말 충격적인 결과,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벼운 사고에서도 내 돈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규칙까지 제가 하나씩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. 모든 자동차 보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인 배상입니다. 내가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치료비랑 합의금을 대신 내주는 거죠. 말 그대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방패인 셈입니다. 네, 맞아요. 우리는 이 방패가 강철처럼 아주 단단하다고 믿고 있죠.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 방패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균열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균열, 그러니까 보험사가 이건 절대 보상 안 해줍니다 라고 하는 그 예외 규정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겁니다. 모든 보험 약관에는 면책 사항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조항이 숨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보험사가 미안하지만 이 경우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딱 못 박아 놓은 규칙들이거든요. 이걸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. 네, 면책사항이란 바로 이런 뜻이에요. 아까 말씀드린 그 보험이라는 방패에 뻥 뚫려 있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. 내가 아무리 보험료를 꼬박꼬박 잘 냈어도 이 구멍에 해당하는 사고는 보호를 전혀 못 받는다는 의미입니다. 이게 바로 그 대표적인 구멍들입니다. 뭐 고의로 사고 내거나 범죄에 이용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운전자 범위 위반이에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제가 만 26세 이상 운전 특약에 가입했는데 만 24세인 동생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쳐요. 이때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1은 지급이 되지만 그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핵심 담보, 대인배상 2에서는 단 한 푼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. 이거 순식간에 수억 원의 빚을 질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조항입니다. 자,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. 바로 음주운전입니다. 다들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 절대 안 된다, 이렇게 생각하시죠?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진짜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.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망설임도 없이 아니오라고 답하실 거예요. 아니, 음주운전은 범죄인데 보험사가 왜 피해자 치료비를 내줘요?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. 하지만 법은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. 놀랍게도 정답은 네, 지급합니다입니다. 왜냐하면 법은 가해자보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거든요. 그래서 보험사는 일단 피해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전부 다 물어줍니다.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. 보험사는 자기가 쓴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가해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합니다. 이게 바로 사고 부담금, 다른 말로는 구상권이라는 제도입니다.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. 이게 바로 그 청구서의 내용입니다.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1억 원, 차를 부수면 최대 5천만 원을 운전자가 보험사에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. 무면허, 뺑소니도 마찬가지고요. 꼭 기억하세요. 이건 형사처벌로 내는 벌금과는 완전히 100% 별개의 돈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실수로 당신은 벌금 내고 형사처벌 받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 더해서 보험사에 최대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이 순간부터 보험은 더 이상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내 전 재산을 노리는 거대한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.
자, 그럼 이제 음주운전처럼 아주 극단적인 상황 말고요. 우리에게 훨씬 더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접촉사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살짝쿵 부딪혔을 때, 아이고, 허리야, 일단 대인 접수부터 하죠.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는 그게 예전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졌습니다. 아주 중요한 규칙이 바뀌었거든요. 이 화면이 그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. 2023년부터 가벼운 염좌 같은 경상 환자의 경우에는요, 4주, 그러니까 딱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에 추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는 소견이 있어야만 보험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. 예전처럼 무기한으로 치료받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거죠.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뼈아픈 원칙이 있습니다. 바로 과실상계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하면 아무리 상대방이 더 잘못한 사고라도 나한테 과실이 단 1%라도 있다면 내 치료비의 일부는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져요. 예를 들어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내 치료비가 총 100만 원인데 내 과실이 20%로 잡혔다고 해봐요. 그러면 저는 80만 원만 받고 나머지 20만 원은 제 돈으로 내거나 아니면 제 보험에 자손자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. 결국 가벼운 사고라도 내 과실이 있으면 금전적인 부담이 생긴다는 점,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. 자,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? 오늘 우리가 확인한 내용들의 핵심은 사실 딱 하나입니다. 자동차 보험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과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은요, 내 전 재산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오늘 내용을 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. 첫째, 내 보험은 만능 방패가 아니라 규칙이 정해진 계약서다. 둘째, 음주운전 같은 중대 위반은 보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재정적 파산으로 이어진다. 셋째, 가벼운 사고라도 내 과실이 있으면 결국 내 돈이 나간다. 그리고 마지막, 이 모든 진실은 바로 여러분 책상 서랍 어딘가에 잠자고 있는 그 보험약관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는 보장 내용이라는 큰 글씨만 보고 안심하지만 정작 내 돈을 지켜주거나 혹은 앗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은 우리가 늘 무심코 지나쳤던 그 작은 글씨들 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. 설계사가 설명해준 내용 혹은 그냥 막연히 이렇겠지 짐작하는 것 말고요. 여러분의 보험 약관을 직접 두 눈으로 펼쳐서 꼼꼼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 저와 이야기가 그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